여러분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노년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 궁금해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 넓은 시야, 그리고 일종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도 놀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조용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것들은 병원에서 흔히 듣거나 잡지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 즉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숨겨진 진실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 없는 75세 이후의 노화에 관한 8가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각 진실은 표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어떤 진실들은 여러분이 조용히 스스로에게서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또 어떤 진실들은 여러분이 이 삶의 단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진실은 여러분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줄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취향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한때 좋아했던 음식이 더 이상 같은 만족감을 주지 않고 전에는 거의 먹지 않던 음식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 맛이 예전보다 연하게 느껴지거나 좋아하는 디저트의 풍미가 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 뚜렷해져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각과 후각이 자연스럽게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래가 덜 민감해지고 뇌로 풍미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각은 맛 인지에 큰 역할을 하므로 후각이 무뎌지면 가장 잘 익힌 음식조차도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복용하는 특정 약물도 맛을 무디게 하거나 특이한 뒷맛을 남겨 미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식감이나 온도에 대한 반응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과일처럼 한때 상쾌하게 느껴졌던 음식들이 이제 민감한 치아에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은 더 편안하고 즐기기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선호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 몸의 편안함과 감각적 요구에 맞게 몸이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때로는 식욕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맛 향신료, 신선한 허브, 그리고 다양한 요리 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순한 음식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오트밀에 계피 한 꼬집을 넣거나 구운 채소에 로즈마리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양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각이나 후각이 둔화되면 때때로 사람들은 덜 먹게 되어 영양 결핍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맛과 건강한 선택을 균형 있게 맞추면 식사가 즐겁고 유익해집니다. 다채로운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것은 건강과 만족감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음식과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삶과 함께 진화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좌절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이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현재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즐겨찾기를 발견하고 식사 시간을 즐거움과 연결의 원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몸에서 가장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는 뇌가 갈증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몸에 수분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마르다고 알려주는 메커니즘이 덜 예민해지고 그 결과 탈수 현상이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끼거나 입이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질 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갈증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반응하게 됩니다. 체의 균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장도 효율성을 일부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을 덜 마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저수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미한 탈수도 에너지, 기분, 집중력에 영향을 미쳐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기 전에 미묘한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거나 가벼운 두통이 있거나 근육 경련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몸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덜 탄력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같은 피부의 변화조차도 불충분한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달리 75세 이후에 둔화된 갈증 반응은 이러한 신호들을 쉽게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 수분 섭취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갈증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가장 자주 앉아 있는 곳에 물 한 잔을 두세요. 허브차를 마시거나 멜론 오렌지 오이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식사에 포함시키세요. 하루를 작은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과도한 양의 물을 강제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피로 현기증을 예방하고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는 요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의 다른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는 작지만 중요한 관리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계속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의 피부가 일상적인 접촉에 더 민감해집니다. 75세가 될 무렵 여러분의 피부는 수십 년간의 햇빛 노출, 날씨 변화, 그리고 콜라겐과 탄력성의 자연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피부를 접촉과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들 수 있습니다. 한낮의 햇빛에 잠깐 노출되어도 예전보다 더 빨리 붉어지거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직물조차도 이제 가벼운 가려움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의 증가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보호 장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완충하는 지방층이 줄어들고 표면에 더 가까운 작은 혈관들은 더 쉽게 터지기 쉽습니다. 피부가 천연 오일을 생산하는 능력도 감소하여 피부가 더 건조하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압력 마찰 온도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정원 가꾸기 중 생긴 작은 상처나 면도 중 생긴 긁힘 같은 경미한 부상이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을 카운터에 잠시 기대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자국이나 변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피부가 추가적인 관리와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일상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통기성 있는 직물을 착용하면 자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하고 향이 없는 보습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의 보호 장벽을 일부 회복하고 편안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보호 의류를 착용하면 민감한 피부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과 영양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아보카도나 호두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은 피부를 내부에서부터 더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나 멍이 생겼을 때는 즉시 소독하고 그 부위를 보호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고 더 빠른 치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갑자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몸이 수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내고 적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피부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여 일상생활에서 활동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요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수면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입니다. 저녁에 더 일찍 잠들거나 해가 뜨기 전에 깨거나 밤새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잔 것 같아도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의존하는 깊은 회복 단계의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조직을 복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얕은 수면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소음 불편함 또는 화장실을 가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멜라토닌 수치 감소를 포함한 호르몬 변화도 일단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같더라도 수면의 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 습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낮잠을 자는데 이는 상쾌함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 심장 건강 또는 통증을 위한 약물도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조차도 몸의 내부 시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편안한 밤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관된 수면 루틴을 만들면 몸의 긴장을 풀 시간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면 잠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카페인을 피하고 긴 낮잠을 제한하고 아침에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보다 더 일찍 깨지만 여전히 충분히 쉬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의 새로운 리듬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여러분의 가치나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몸의 필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회복적인 휴식을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계속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댓글로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5번째, 작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집니다. 75세 이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첫 번째 변화 중 하나는 몸이 아주 작은 건강상의 문제로부터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때 며칠 만에 지나갔던 가벼운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때 빨리 나았던 작은 상처나 긁힘이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을 퇴치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면역 체계는 수십 년 전보다 더 느린 속도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둔화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더 큰 방해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성 독감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치과 치료나 작은 수술조차도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스스로를 재생하는 방식에 있으며 몸이 빠른 치유에 필요한 전문 세포를 덜 생산하고 생산된 세포들도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면 회복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또한 스스로에게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아픈 후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때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과 영양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완벽하게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픈 것을 느낀 다음 날 바로 일상적인 산책을 재개했다면 이제는 힘이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 하루나 이틀 더 기다리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린 회복은 또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방접종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부드럽지만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몸이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낮잠을 자거나 힘든 집안일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치유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느린 회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로 건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얼마나 완전하게 회복하는지로 측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제 몸이 필요로 하는 속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존중은 75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력의 미묘한 변화가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항상 다리나 뇌의 inner ear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력은 우리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거리를 판단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력이 미묘하게 변하면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깊이 지각 depth perception과 협응 coordination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 점진적이어서 여러분은 그것들을 균형과 연결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야의 작은 감소는 장애물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깊이 지각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계단이나 연석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또는 노인성 황반변성과 같은 질병은 천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몸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뇌가 의존하는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빛에 적응하는 방식의 변화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야외 공간에서 어두운 복도로 이동하는 것은 잠시 발걸음을 헛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과 균형의 연결 때문에 익숙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비틀거림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뇌는 지형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위험을 피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명확한 시각적 신호에 의존합니다. 그러한 신호가 덜 정확해지면 특히 어두운 조명 환경이나 번잡하고 어수선한 공간에서 몸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적응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으며 처방 렌즈를 업데이트하거나 눈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안정성의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특히 복도 계단 현관의 조명을 개선하면 발을 헛디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고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가능한 경우 난간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다른 균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태극권이나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시각적 입력이 덜 신뢰할 수 있을 때 근육관절 내의 inner ear가 보상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몸이 이러한 미묘한 변화에 두려움 없이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균형에서 시력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지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신뢰 주의를 기울이고 사려 깊은 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독립성을 보호하고 하루의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계속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댓글로 숫자 6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7번째, 천에 대한 몸의 반응이 약해집니다. 노년기에는 예전만큼 천 변화를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쌀쌀한 아침에 밖으로 나가서 공기가 젊은 사람을 떨게 만들 만큼 차가운데도 겨우 약간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더운 여름날에는 피로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기 전까지 얼마나 더운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의 감소는 단순한 호기심 어린 변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천증과 열 관련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의 천 조절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덜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열과 추위에 대한 신호를 뇌로 보내는 피부의 감각 수용체는 덜 반응하게 됩니다.
동시에 순환계와 땀샘이 몸을 식히거나 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은 추위에 열을 내기 위해 충분히 빨리 떨지 않을 수 있으며 더위에는 충분히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건강 상태와 약물은 이러한 변화를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심장병 또는 갑상선 질환은 몸이 천을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 우울증 또는 알레르기 약물도 몸의 정상적인 열 및 추위 반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함께 작용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와 대비가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시원한 달에는 여러 겹으로 옷을 입고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면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가볍고 통기성 있는 직물을 착용하고 그늘진 곳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에 머무르면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특히 더위에서 몸이 천을 관리하는 능력을 지원합니다. 집에서는 온도 조절기에 주의하고 작은 선풍기나 난방기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하루 중 가장 온화한 시간의 활동을 계획하도록 노력하세요. 가벼운 혼란, 비정상적인 피로 또는 피부색의 변화와 같은 초기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강한 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지와 좋은 습관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올바른 예방 조치를 취하면 열이나 추위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고 각 계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75세 이후에도 충만한 삶을 계속 살면서 편안함, 안전,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8번째, 여러분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고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 덜 이야기되는 변화 중 하나는 목소리의 톤, 힘, 그리고 명료함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더 자주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긴 대화 후에 목소리가 더 약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무리가 없더라도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높고 덜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점진적이므로 여러분 자신의 녹음을 듣거나 누군가가 지적할 때까지 목소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대가 몸의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과 유연성을 일부 잃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대 주변의 조직이 얇아지고 호흡 지지를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져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대를 수용하는 후두의 연골도 굳어져서 높이와 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함께 작용하여 여러분의 말과 성격이 동일하더라도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년 안의 배경 소음 속에서 말하기 건조한 공기에 노출 또는 가벼운 위산 역류조차도 성대를 자극하거나 탄력을 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목의 건조함을 유발하여 장시간 말하기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약간의 관리로 유지하고 심지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성대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콧노래 부르기, 소리 내어 읽기 또는 지속적인 모음 발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대신 횡격막으로 호흡하면 무리 없이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자세에 주의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똑바로 서거나 앉으면 더 나은 공기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더 강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쉰 목소리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이것들은 치료 가능한 상태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 이상이며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거나 가늘어지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 유머, 그리고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반영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연결 이야기, 그리고 인상을 남기는 도구로 남아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세 이후의 노화에 관한 8가지 진실에 대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쇠퇴하거나 가치를 잃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수십 년의 삶 적응, 그리고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느린 회복이든 부드러운 목소리든 새로운 수면 패턴이든 각 변화는 이 삶의 단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더 잘 적응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진실들 중 일부를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피부가 햇빛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하는 음식이 더 이상 같은 맛이 나지 않거나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시할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 몸의 필요에 따라 잘 사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좌절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각 변화에 접근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들을 기회로 바꿉니다. 새로운 맛을 시도하고 여러분의 균형과 에너지에 맞는 다른 활동들을 탐구하거나 피부와 목소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여러분을 다른 문으로 이끌며 종종 여러분이 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경험들을 열어줍니다. 또한 이것을 혼자서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같은 조정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보호하면서 노년의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도전과 승리 모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